가까이서 보니까 이 지상고가 더욱더 높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얼굴 들어갈까? 아까 봤는데 사이드 미러가 너무 귀엽게 생긴 거예요. 짜증나. 완전 신난다. 근데 진짜 누워서 차박하고 막 하늘 보고 놀긴 너무 좋겠다. 이 정도면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쓰겠는데요? 안전벨트 색깔도 시트 색깔이랑 똑같네요? 이런 센스 너무 예쁘잖아. 이거 잠자는 거 오반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여기는 휴식의 공간이 아니에요. 뒤에가 하도 길어가지고. 근데 방지턱 넘는 느낌 되게 부드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망인데? 실망이라고요? 이 픽업 트럭, 막 오프로드의 그런 막 험한 느낌을 즐기시기에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베 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베 원PD입니다. 너무 신났어. 오늘은 그 남성의 그 가슴을 정말 흥분시키는, 여성의 가슴도 흥분시키는 타스란. 저 진짜 근데 디자인 뭐야? 디자인이 너무 이쁘죠? 아니 내가 알고 있던 범주의 차량 디자인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정도의 차체 크기, 그리고 오프로드까지 가능하고 뒤에다가 막 짐을 막 어마어마하게 실을 수 있는 이 차량의 렌트료 얼마부터 시작을 할까요? 월에 한 60 정도? 50만 원. 50만 원? 어드벤처 트림은 49만 원부터 시작해요. 뭐야? 왜 더 높은 트림인데 왜 더 적어져요? 선호하는 트림들, 잔가가 좀 더 방어가 잘 돼요. 그러면 누가 다이나믹해? 당연히 어드벤처 가지. 이런 엑스프로 트림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입니다. 근데 나는 오프로드를 달린다 하면 엑스프로 가야지. 그동안 민경 씨보다 큰 차량들이 별로 잘 없거든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여기는 당연하고 여기만 해도 지금 이거 무슨 민경 씨 가슴까지 지금 왔어. 가슴까지 오셨어요. 너 오신 게 아니고 왔어요. 구석구석 오늘 진짜 다른 리뷰들보다도 네. 정말 제대로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좋아요. 겉면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빨리 가시죠. 못생겼어, 이상해, 이런 말을 본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너무 예쁜데? 그러니까 픽업 트럭이면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곤충 같다, 뭐 약간 어류 같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이 헤드램프 때문이에요. 헤드램프가 과하게 끝에서 이렇게 빼꼼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디자인 봤을 때 그렇게 둥둥 떠 보이지 않지 않아요?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휀다 쪽이랑 이렇게 붙어 있어서 되게 안정감 있고 멋있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귀여운데, 나름?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조금 더 컸으면 아닌데 딱 좋은데? 픽업 트럭스럽게 굉장히 더 강인해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경 씨 반론. 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인함도 있으면서 약간 귀엽단 말이에요. 오히려 막 너무 우락부락하면 부담스러워 약간 이럴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의견들이 조금 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이런 가니쉬들이 조금 추가되면서 이 가니쉬가 또 엑스프로 트림에서는 유광이고 나머지 트림에서는 무광이라고 하네요. 이게 약간 딱 디자인을 조금 완성시켜주는, 이게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조금 이 위에가 약간 밋밋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심심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밑에만 보면은 약간 지프 같아요. 되게 트럭스러운, 남자들에게 굉장히 어필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를 염두를 해둬야 네. 되잖아요. 얕은 강이나 이런 것들을 건널 수가 물을 있어요. 건널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 물이 들어가면 침수차가 되는 거잖아요. 사이드 쪽으로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우리 엔진룸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짠! 그래도 부드럽게 유압식입니다. 열린다. 오. 공기 구멍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5 가솔린 그 타오버 엔진이고요. 이게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엔진도 또 굉장히 웅장해 보입니다. 이건 지금 4륜인 거죠? 엑스프로는 아마 그 4륜이 기본일 거예요. 그 밑에 등급을 4륜 하려면 추가를 해야 되고, 옵션으로. 그리고 오늘 이 차량 색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색상 사실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색상 너무 괜찮아. 오프로드 그런 차량스럽게 쨍한 색상들이 아니라 좀 살짝 빛바랜 색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한번 견인고리도 한번 봅시다. 견인고리 진짜 두꺼워. 뭐야 이거? 진짜 두껍고 우와. 이 색상도 굉장히 이렇게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견인력이 장난이 아니라면서요. 모하비에 있는 그 프레임을 확장시키고 이렇게 만든 그 픽업 트럭인데, 모하비 같은 경우는 2.3톤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견인력이. 그거를 3.5톤 정도로 지금 끌어올려서 나온 거잖아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했죠. 본격 픽업 트럭이라고. 뭐 요트, 뭐 뒤에 뭐 카라반 이런 것들 다 끌 수 있겠죠. 너무 멋있다. 그리고 그 위에를 한번 보시면 이제 안개등과 이 라이트가 다 프로젝션 타입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면 스타일을 추가하시거나요. 네, 라이트도 예쁘게 생겼어. 그럼 우리 측면으로 가서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좋습니다. 짜잔!
측면부에 왔습니다. 측면부에 왔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 그런데 앞에 그 프론트 오버행은 굉장히 짧습니다. 진짜 짧아. 여기는 또 귀엽게 앞에가 길면 다 받고 막 난리 났지. 측면에서 보니까 이 지상고가 더욱더 높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X프로 모델이기 때문에 네. 다른 모델들보다 5cm가 더 높아요. 더 높죠. 아, 여기 휠 하우스. 네. 얼굴 들어갈까? 들어가. 아슬아슬하게 들어가고요. 거기에다가 이 클래딩 보세요. 이렇게 두툼하고 멋있게. 그리고 우리 앉은 김에 얘기해 볼게요. X프로이기 때문에 17인치 휠과 타이어가 달라요. 이게 오프로드용 타이어가 들어간 거죠. 드라이브 모드 중에 터레인 모드라고도 있어요. 진흙에서 달리니, 눈 위에서 달리니, 모래 위에서 달리니 이 타이어가 올 터레인 다 할 수 있다. 진짜 단단해. 아까 봤는데 사이드 미러가 너무 귀엽게 생긴 거예요. 정사각형으로. 사이드에 보시면 위에 이렇게 루프렉이 달려있죠. 다이나믹 트림에는 아예 들어가지 않고요. 옵션으로도 깡통에서는 추가가 안 돼요. 어드벤처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키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 짠! 열려요. 이렇게. 엥? 어떻게 하는 거지? 얘가 열렸지? 네. 나 문을 열어. 아, 짜증나. 야! 들어가고 싶다고. 이게 왜 그러지? 네. 열리네요, 지금 이제. 열렸습니다. 여기 뭐가 있네요? 뭐겠어요? 목인요. 이제 그냥 막 뜯어내시려고 하네요. 짠! 주유구가 이렇게 있죠. 주유구도 굉장히 구멍이 큽니다. 내가 보여주려고 했던 건 주유구가 아니었어. 우측. 빠밤! 짜잔! 그리고 보시면 이 마감들 보면 약간 그 방수 처리까지 돼 있는 그 고무로 처리가 돼 있잖아요. 이 트레이가 6kg 정도를 버텨. 그러면은 민경 씨는 여기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 올라가는 것까지 좀 오바니까 이렇게 몸을 타 기대도 얘가 충분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타스만에는 판스프링이 들어갑니다. 이거요? 네. 짐이 어느 정도 실렸을 때는 이 차고도 좀 맞춰주고 아. 그러면서 이제 승차감까지도 괜찮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이제 후면부로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후면부 이 웅장함 보세요. 이 기아의 이 엠블럼이 도장처럼 찍혀있는 이것도 너무 멋있고, 그리고 타스만이라고 이렇게 블랙으로 톡톡톡 처리된 것도 멋있고. 후면부에도 리어 램프가 양 사이드에 딱 어떻게 보면 작을 수 있는데 약간 굉장히 꼬막 눈처럼 네, 이렇게 꼬막 눈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망의 우리가 이제 베드 위로 올라가 봐야겠죠. 네! 짜잔! 엄청 무거워. 제가 무쏘 EV도 촬영을 해봤는데 굉장히 스무스하고 가볍더라고요. 희재 씨도 한 손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 이걸 정도로. 한 손으로는 조금 힘들 정도로 엄청 무겁고 이렇게 무게감이 엄청나네요. 그리고 안에 바닥 이 소재도 보면 막 긁히거나 스크래치 이런 게 티가 안 나는. 진짜 오염에 강할 것 같은 재질이어서 마음껏 그냥 맘 편하게 막 짐 싣고 막 슥슥 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뭔가 손잡이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지금 뭐 출렁합니다. 이거 봐요, 꿀렁꿀렁해. 이 최대 적재 용량이 600kg이에요. 장난 아님, 장난 아님.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사이즈도 무쏘 EV와 다르게 좀 더 큽니다. 파티션을 걸어 놓을 수가 있는. 걸어 놓을 수 네. 있는 고리 같은 거. 여기도 이렇게 고리가 있고. 그리고 안에 이렇게 작업등들이 있죠. LED로. 이렇게 LED 등이 이렇게 있어서 밤에도 이걸 켜고 짐을 싣거나 했을 때 어두움 없이 잘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도 보시면 220V가 들어가는. 오, 이렇게 선 연결해가지고 쓸 수 있는 220V. 지금 이렇게 하셔도 엉덩이가 안 닿으시고요. 옆에 있는 그 휠 하우스가 있잖아요. 네. 이래도 1.1m 정도가 된다고 해요. 별로 많이 안 튀어나온 것 같아요. 군인 아저씨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 그 약간 뭔지 군인들 알죠? 그 트럭 뒤에 타가지고 이렇게 이동할 때요. 재는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인 여성 167 정도 되시는 여성이 이렇게 누우시면 피디님. 네, 일어나도 알겠어요. 돼요? 내려오세요. 우와. 그럼 저희는 이제 베드 공간은 이 정도로 봤고요. 잡는 건 그냥 이렇게 쿵! 끝! 짠! 일렬로 들어가기 전에 문이 이렇게 활짝활짝 열리니까 너무 좋다. 짐 같은 거 막 싣고 타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개방감도 좋고. 근데 실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험하고 막 오프로드스럽고 트럭 같고 그렇게 안 생겼어요. 저는 이 문자 이 손잡이 보시면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타스만을 위해서 또 하나 만든 거잖아요. 요 재질, 요 모양이 이 타스만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요 버튼들에도 손잡이에 똑같은 이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결을 같이 한 거지.
저는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그냥 SUV 같아요. 그나마 조금 트럭스럽네 하는 거는 요 육각 송풍구 이 디자인?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센스 있어요. 안에가 너무 세련되면 사실 좀 그래요. 맞아요. 약간 트럭이니까 또 트럭의 그런 험한 느낌 같은 것도 거친 느낌도 넣어줘야죠. 있으면 좋은데 개인적으로 근데 벌집 모양은 그렇게 예쁘진 않는 것 같아요. 약간 꿀 나올 것만 같아. 그리고 아까 시승할 때 느꼈던 거, 헤드레스트가 너무 편해요. 이거 메시 좋아하잖아요, 피디님. 그러니까 막 지지대는 느낌은 조금 덜 하죠. 쿠션감은 너무 좋지. 네, 아무튼 그리고 이 12.3인치, 12.3인치 일체형, 그리고 한번 시동을 켜보세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면 이렇게 가운데에 공조장치 5인치 정도가 들어가고요. 이 엔진 소리가 그닥 크지 않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칼럼식 기어 노브가 들어가요. 여기 옆에 시동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이 투톤인 이 핸들. 이 핸들도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브라운색을 별로 네. 안 좋아해요, 네. 실내에. 근데 이렇게 회색이랑 조합을 해놓으니까 시트도 투톤으로 하니까 더 감각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트의 요 스퀘어 패턴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좀 더 거친 느낌? 굳이? 백미러가! 네, 디지털 룸미러. 와우! 오, 이렇게. 이거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죠. 여기가 이게 이제 사륜으로 이제 사륜으로 바꾸는 거, 이륜으로 바꾸는 거. 타스마는 또 되게 특이하게 앞바퀴 50, 뒷바퀴 50, 뒷바퀴 100, 앞바퀴 0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내가 조절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트림이 올라가면서 여기 지문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차량 재원이 써 있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해요. 여기에 또 써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도 써 있죠. 거기에 이제 오토홀드,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 주차 센서, 락을 거는 게 있고요. 네. 정말 직관적으로 이렇게 컵홀더 딱딱 이렇게 들어가 있고 무선 충전 패드 2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엑스트랙 DBC 오프로드 시의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나도 모르게 막 악셀을 밟아서 오히려 더 빠지게 되거나 그런 오프로드 상황 시에 정속 주행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죠. 암레스트 쪽 테이블. 그쵸. 저 이거 말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그냥 열면 일반 수납 공간이고 여기 뒤에서 버튼을 누르면 짜잔! 이렇게 테이블이 생겨요. 너무 활용도가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수납 공간은 근데 여기 앞쪽에 물론 당연히 있을 테고 대시보드 쪽에 또 이렇게 미니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것도 수납하기 괜찮은 것 같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 보이시는 거 있나요? 하만 카돈 스피커가. 프리미엄 스피커긴 한데 좋진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보니까 위에 이렇게 아니지만 마우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1년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조수석으로 가서 이제 더 얘기해 보시죠. 좋습니다. 이 앉으셨을 때는 느낌은 어떠세요? 사실 막혀 있어서 그렇게 막 널찍한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나를 보호해주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확실히 앞에를 한번 쳐다보시면은 전고가 굉장히 높아서 속이 다 시원해요. 뻥뻥 뚫려 있고 그리고 확실히 오프로드 달려라 이거네요. 손잡이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운전석 타셨을 때는 못 봤지만 운전석에는 그 메모리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버튼이 여기 누워있네. 통풍이랑 열선이 그쪽 도어 버튼에 있었구나. 깡통일 경우에 여기에 기어봉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픽업 트럭에는 왠지 기어봉이 더 어울릴 것만 같아. 자, 각도가 좀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 아니고 아프다. 아킬레스건이 아프다. 딱딱하다. 그러니까 아킬레스건 쪽에 닿는 쪽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송풍구 네. 조절 버튼이 이렇게 딸깍하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버튼들도 굉장히 잘 차용을 한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그럼 이제 2열로 가서 더 얘기를 해봅시다. 좋아요. 여러분 2열을 타기 전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레버를 탁 올리면 짠! 이 아래 시트를 올려서 폴딩이 돼요. 짠! 네, 이런 이렇게 식으로 되니까 아래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나오는데 수납 공간을 넣을 수 있다는 게 네. 굉장한 다른 기능이 있고요. 네. 그리고 픽업 트럭의 2열은 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오니까 그렇게 좁지도 않네요. 근데 세상에 이게 2열에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살짝 눕혀져 있어가지고 뭐 엄청나게 꼿꼿하게 서서 가는 느낌까지는 없는데 여기서 나는 조금 더 편하게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레버를 당겨서 30도 정도 이렇게 각도가 생기면서 훨씬 편안하게 가실 수 있죠. 암레스트 딱 내려가지고 이렇게 딱 가면 편안한 거지.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앞쪽에 폰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이제 칸 정도가 돼 있고요. 2열이 생각보다 좁지 않아가지고 놀랐어. 아까 1열에서 봤을 땐 되게 좁아 보였거든요. 헤드룸은 뭐 이미 너무 높아서, 그리고 레그룸 같은 경우도 이 하나 반 정도? 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수납 공간이 지퍼가 달려있어요.
약간 무슨 노트북 파우치처럼. 심지어 위에 다른 포켓도 있습니다. 위에도 이렇게 있어요. 정말 이번에 본격적으로 작정하고 만들었다. 그리고 2열에서도 이 송풍구 보시면 그 1열과 똑같이 그 벌집으로 돼 있고 C타입이나 이런 거는 여기 옆에 있네요. 이 시트 뒤에 있기 때문에 딱히 공조를 조절할 수는 없지만 송풍구가 있다. 하지만 다이나믹 트림은 송풍구도 없다. 여기서 보니까는 안전벨트 색깔도 시트 색깔이랑 똑같네요. 이런 센스 너무 예쁘잖아. 네, 전폭가 한번 보시고 점 가능한가? 왠지 가능할 것 같아. 이거 남는 거 보세요, 공간. 거기 엉덩이 또 다 안 닿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게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네. 이 시트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닳겠어요? 올라탈 때 여기 옆에 부분 엄청 단단한 가죽을 덧대어서 오염과 그 이제 데미지를 보완했다. 한번 누워봅시다. 좋습니다. 지금 2열 폴딩을 다 했습니다. 어때요? 꽤나 평평한 것 같긴 한데 여기 살짝 각도가 있긴 해서 되게 따뜻하게 포근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럼 이제 한번. 이거 잠자는 거 오반데? 왜 오바요? 이렇게 누울 수 있는데 네, 계속 막 뭐 뒤로 막 굴러 떨어질 것 같으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다리를 조금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여기서 일자로 완전히 주무실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여기는 휴식의 공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기 쉴 수 없어요. 아니 그 각도가 그렇게나. 네. 맞다, 우리 시승한다 했지? 네, 시승하시고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운행했던 차량과 좀 어떤 부분이 다른지. 감사합니다. 악셀을 밟았을 때 느낌은 어떠세요? 생각보다 부드럽게 나가는데요? 그냥 일반 SUV 모는 것처럼. 되게 꿀렁꿀렁한 느낌이다. 이거 평소에 운전 잘하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 뒤에가 하도 길어가지고. 근데 지금 방지턱 넘었잖아요. 근데 방지턱 넘는 느낌 되게 부드럽지 않았어요? 엄청 부드러워요. 주행감도 그렇고 노면을 지나갈 때의 느낌도 되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것 같고 오히려 실망인데? 실망이라고요? 픽업 트럭, 막 오프로드의 그런 막 험한 느낌을 즐기시기에는 뭔가 조금 너무 세련된 느낌이다. 휴. 차체가 확실히 묵직하고 넓어서 그런지 급컵으로 막 했을 때도 불안한 느낌 전혀 없었어요. 가속감은 어때요? 가속을 지금 확 페달 밟으니까 엔진 소리가 좀 커지긴 했는데 확실히 무게가 있는 차라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같긴 해요. 오르막길에서의 방지턱을 한번 넘어볼게요. 이 후처리가 나쁘지 않죠. 저도 만약에 이 차가 문제가 된다면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길어서. 근데 그런 거야 사실 적응하면 금방 배우니까.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 그러면. 이 승차감도 놓치고 싶지 않고 오프로드도 기능적으로 놓치고 싶지 않으면 정말 최적화된 차량인 것 같고, 또 지금 아주 짧은 시승을 하긴 했지만 알면 알수록 또 몰아보면 몰아볼수록 매력이 계속 나오는 차량인 것 같아요, 타스만. 그러면 저희는 49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다양하게 들어있는 정확한 가격을 알려드리도록 가볼게요. 네, 이렇게 기아에서 야심차게 발매한 첫 본격 픽업 트럭 모델 타스만,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죠. 각 니즈마다 원하시는 트림이 다 다르실 텐데요. 가성비 다이나믹 트림부터 엑스프로 트림까지 초기 비용 걱정 하나도 없이 세금 혜택까지 가능한 리스로 카베이에서 이용해보세요. 오늘은 트림별로 상세하게 리스료 말씀드릴게요. 다이나믹 트림 무보증 조건 시 월 50만 300원, 초기 비용 30% 납부하시면 월 28만 6,400원, 어드벤처 트림 무보증 조건 시 월 49만 3,600원, 초기 비용 30% 진행하시면 월 31만 3,800원, 익스트림 트림 무보증 조건 시 월 59만 8,700원, 초기 비용 30% 진행하시면 월 34만 2,600원, 엑스프로 트림 무보증 조건 하시면 월 70만 6,900원, 초기 비용 30% 진행하시면 월 40만 5,200원입니다. 타스만 출고를 생각 중이시라면 정말 다양한 트림과 옵션을 확보한 저희 카베이에서 즉시 출고하세요. 문의 방법은 1661-5519 저희 카베이 대표 번호나 고정 댓글에 적어둔 링크를 통해 상담 접수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바이바이.